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전문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카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선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건가요? 이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그 댕기열로 알려져 있는 댕기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 계통이고요. 실제 증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발열, 두통, 근육통 같은 이제 전신 증상과 그 피부 발진 같은 걸 이제 주로 동반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감염되면은 얼마 있다가 이 증세가 나타납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10명 중에 7, 8명은 감염 후에 증상이 없이 무증상자로 지내다가 회복을 하고요. 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있어서 잠복기는 한 2일에서 12일, 그 2주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2일에서 10일 정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나타나는 거고 8명은 설령 감염이 됐더라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네. 거군요. 이게 그 임신부들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과관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임신부가 아닌 사람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두통, 근육통, 전신 발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주일 이내에 본인의 면역만 가지고도 완벽히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카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 자체가 심한 것은 아닌데, 네. 이제 문제는 두 가지의 합병증이 이제 공중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가 말씀하시는 그 임산부가 감염됐을 때 태아에게서 소두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나 태아의 뇌조직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이 그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길랭바레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신경학적 증상들이 이제 감염 후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공중보건학적 이슈로 돼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일반적인 감염 이후에 증상 후 회복이 되신 분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후자 말씀하신 신경증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물었던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 뭐 독감 백신을 맞고도 생기고요. 어떤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 이후에 이제 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이것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 예. 보통은 큰 합병증을 남기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신생아 소두증 관련된 부분이 제일 큰 공중보건학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분은 40대 남성인데, 대체로 남성들이나 임신부가 아닌 여성들은 걸려도 큰 문제, 별다른 문제는 일단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 걸려서 증상이 생긴다고 해도 이제 그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는 질환은 아니지만, 네. 이제 임산부의 경우는 이제 임신과 연관된 태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 전염 여부지 않습니까? 이분은 남성이지만 이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전염이 되고 전염성이 어느 정도 높습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호흡기 감염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염 형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집트 순모기나 흰줄 순모기를 통한 이제 모기 매개로 이제 물려서 감염이 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수혈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 그러니까 모체에서 신생아를 통한 이제 수직 감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감염 경로가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성접촉을 통한 그런 감염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4가지 경로에 대해서 다 이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접촉이나 또는 타액이나 그런 걸 공기를 통해서나 그렇게는 감염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바이러스가 감염 이후에 이제 체액에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침이든 땀이든 소변이든 대변이든 아니면 그게 정액이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그 숙주의 세포 안에 들어가야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외부로 나와서는 오랜 기간 생존을 할 수가 없고, 생존하더라도 그 감염력이 이제 보통은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발히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감염이 돼야 되는데, 그 경로는 사실은 이제 모기와 성접촉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감염 경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브라질에서는 키스 금지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통해서는 감염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체액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타액이나 이런 데서도 바이러스가 확인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는 그런 개념이긴 조심해라. 하지만 예. 주된 경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체액을 통한 감염이.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이것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국내에는 이제 모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이집트 순모기라 그 주된 원인 그 모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집트 순모기가 아예 없고요. 예. 아주 일부 이제 흰줄 순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흰줄 순모기가 개체가 워낙에 적은 데다가 지금까지는 지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 모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풍토병으로 토착화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 주의해야 될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인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지카 바이러스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중남미나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사실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를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기한테 물리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지카 바이러스의 상당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필요한 현지인과의 성접촉 이런 걸 통해서도 사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런 이제 방문 이후에 상당수는 체액에서도 이제 그 바이러스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는 최소한 2달 정도는 이제 그 피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심을 해줄 것을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전문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